자,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어서 수업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여러 가지 순열과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순열이 있고 경우의 수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거에다가 조금 덧붙이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기말고사 공부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공부하는 이야기에서 자,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수열의 의미, 정의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순서가 있는 나열이죠. 순서가 있는 나열.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기호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팩토리얼과 퍼미테이션 이렇게 두 가지 기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지려면 수열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열의 종류라고 해봤자 뭐만 공부할 거냐면 직수열이라고요. 직을 좀 떼고 수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직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일률로 세우는 과정을 이야기하자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조롭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진짜 팩토리얼과 퍼미테이션만 사용하다 보니 조금 단조로워요. 그래서 뭘 주기 시작하냐면 대표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조건에는 5가지가 있는데 뭐 이웃해라, 이웃하지 말아라, 교대로 서라, 그 다음에 지정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이런.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 말고 다른 조건들이 그 외의 조건들이 등장하면 이게 이제 시험 공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 나열도 좀 해보고 이 나열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는 질량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대표적인 거를 하나 나열해 놓고 그 녀석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몇 개씩 더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의 이야기들을 공부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저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는 이 직수열이 아니라 저희가 원순열 그리고 중복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직수열에 일부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조금 생각의 틀을 약간 바꾸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특히 고1이어도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든지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문제를 풀 때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원래 자체가 직수열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원순열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자, 원순열 이야기를 좀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자, 원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직수열과 가장 뭐라고 할까요?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차이점이 되는 것은 시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수열은 처음 여기 1번 자리가 있으면 1번 자리, 2번 자리 이렇게 해서 5번 자리 이렇게 5명이 1렬로 세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겠죠. 근데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원탑 위에 앉히다 보니까 어디서부터가 시작이지? 이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순열이라는 것은 시작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아, 시작이 없다. 모든 자리가 균등하다. 여러분들이 원순열을 생각할 때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배경을 이렇게 놓고 원탁이 있어도 뭐 문 쪽에 있는 자리, 뭐 벽 쪽에 있는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원탁만 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시선에 따라서 조금씩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동일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원순열 이야기에서는 이 시작이 없다라는 이 패턴 때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뭐 할 거냐면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1, 2, 3, 4, 5가 이렇게 앉아있으나 1, 2, 3, 4, 5가 이런 식으로 앉아있거나 이걸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라는 거. 그러면 몇 가지 그림으로 5명을 앉힐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 1, 2, 3, 4, 5는 5번을 돌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거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돌릴 수 있다라는 개념 때문에 원래는 n명이 줄을 쓰는 게 맞는데 이 n명을 n가지 방법이 동일하게 나타날 거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하면 5가지 방법을 다 동일하게 볼 거다. 돌려서 같으면 해잖아요. 같으면 우리는 같은 걸로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보니까 n-1 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녀석의 공식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n-1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n-1 팩토리얼이 왜 나온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n명이 원탁에 앉다 보니까 n가지 방법이 동일한 형태가 나타나서 그것들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n으로 나눴기 때문에 n-1 팩토리얼이다.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 돌릴 수 있다의 개념은 어디로 좀 확장이 되냐면 탁자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로 조금은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원형 탁자도 있지만 보통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보시면 식탁이 있을 텐데 정사각형 식탁은 뭐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정사각형 식탁에 이렇게 8명을 균일한 뭐라고 할까요? 간격으로 앉힌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이 8명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이 8명은 원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8-1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8명이 원형으로 앉았으니까요. 근데 원탁과 다른 게 있어요. 원탁과 다른 게 여기는 오른쪽에 앉느냐 아니면 왼쪽에 앉느냐. 여러분들은 여기가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 한 변의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구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돌리는 개념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이 구분되니까 나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두 자리가 서로 구분이 돼. 그래서 곱하기 2라고 처리를 할 건데 선생님 이게 구분이 되는 자리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어진 녀석을 옆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얘를 옆으로 이렇게 찰크다 돌려보면 이 자리에 해당됐던 게 1로 오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해당됐던 게 1로 오거든요. 얘가 이쪽으로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였을 때, 이걸 회전했을 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게 어딘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탁자 모양을 가만히 보면 원순열은 원순열이지만 한 변을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거를 조금 심화를 시켜본다면, 자, 직사각형 탁자가 있다고 할게요. 자, 직사각형 탁자에 역시 8명이 앉아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8명이 앉아있다고 할게요. 자, 이 직사각형 탁자라고 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형으로 앉았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8-1 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건 동일할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직사각형이요. 이쪽 긴 변의 왼쪽에 앉았던 학생이 이 탁자를 돌렸을 때 일치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얘가 일로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겠죠. 이게 긴 변과 짧은 변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쪽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몇 개의 자리가 구분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자리가 서로 구분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회전을 시킨 거예요. 회전. 돌릴 수 있다. 돌릴 수 있다.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긴 변의 왼쪽, 오른쪽, 짧은 변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네 개의 자리가 구분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 정사각형 탁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이 다양해지겠죠. 이번엔 반원이라고 할까요? 반원. 자, 이렇게 반원에 5명의 학생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몇 개의 자리가 구분이 되는 걸까요? 얘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원형 배열이니까 원수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몇 개의 자리가 서로 구분이 돼요? 라고 물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리랑 같은 자리가 있나요? 얘를 이렇게 회전해보세요. 같은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원형으로 앉긴 하지만 얘는 그냥 원순열이 아니라 직순열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5팩토리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순열의 n-1 팩토리얼 돌릴 수 있다를 조금 더 응용을 시키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조금 더 심화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이야기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건데 입체 도형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요. 자, 근데 입체 도형으로 발전을 했을 때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주사위라고 할까요? 정육면체를 뭐 여기다 색칠을 하든 1부터 6까지 숫자를 쓰든 써보라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돌릴 수 있다는 개념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얘는 사방팔방 돌릴 수 있죠. 뭐 이렇게 위아래로 돌릴 수도 있고 옆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향이 한 3가지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은 보기가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순열이라는 거를 돌릴 수 있다의 개념도 있지만 원형이니까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놓고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은 고정에 대한 개념입니다. 고정에 대한 개념. 자, 이 고정에 대한 개념이 제일 중요할 때 여러분들이 사고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좀 지우고 우리 4명의 친구한테 원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앉으라고 시킬 겁니다. 같은 간격으로 원형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앉아보라고 이야기를 시킬 텐데, 자, 이 원형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돌릴 수 있다의 개념으로 4-1팩,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4명의 친구 A, B, C, D 보고 자 이제 가서 앉아 이럴 텐데 A야 네가 가서 기준을 좀 만들어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A가 왔죠. A가 와서 몇 개의 자리 중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4가지라고 말을 할 텐데 아닙니다. 4가지가 아니라 1가지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A 선생님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뭐 아무렇게나 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저는 고정을 시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A를 뭐 맨 위에다가 앉는다고 할 거예요. 아니 여기 앉으면요? 아 그러면 돌려서 여기 앉았다고 할 겁니다. A가 여기 앉았다고 해도 돌려서 이리로 왔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기준선이 다 동일한 질량의 형태를 갖는다면 A가 가서 앉을 수 있는 곳은 한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거부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얘를 내같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보면은 원순열로 얘는 아무데나 앉아도 내가 백으로 돌려서 무조건 이 자리로 고정을 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희생을 하면 나머지 세 명은 그냥 뭐 하면 돼요? 직선으로 앉으면 되죠. A의 왼쪽이 아니냐, A의 오른쪽이 아니냐, A의 맞은편이 아니냐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를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n-1명이 줄을 세운다. 한 명이 고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정육면체도 이제는 색칠을 하든 뭐 숫자를 쓰든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6가지 색, 빨간 쪽 하나로 한 가지. 자 이렇게 6가지 색을 가지고 이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를 색칠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난 제일 먼저 빨간색을 칠할 건데 이 빨간색을 기준면으로 할 거야. 이 기준면을 여러분들 위치는 아무렇게나 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여기 밑면을 기준면이라고 할 거예요. 자 빨간색 칠해봐. 그러면 선생님 여기 6가지 중에 칠할 수 있잖아요. 그 아니라 무조건 밑면에다가 칠할 겁니다. 아니요 여기다 칠하면요 그러면 돌려놓으면 되죠. 어쨌건 빨간색의 위치를 우리는 밑면으로 고정시킨다고 생각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한 가지 방법으로 칠을 할 수 있어요. 돼요? 그럼 빨간색이 칠해지고 나면 맞은편, 마주보고 있는 맞은편에는 나머지 5가지의 색 중에 칠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5가지 색 중에 아무거나 뭐 주황색을 칠하든 노란색을 칠하든 칠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남은 4가지 색을 옆면에 칠해야 되는데 이 옆면을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뭐예요? 원순열이 되죠. 정사각형인데 하나씩 칠하는 거니까 원순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4가지는 이 옆면을 칠하는 데 있어서 원순열로 배정을 할 거야. 그래서 최종 빨간색은 한 가지, 마주보고 있는 쪽에 5가지 색을 칠하고 남은 4가지 색을 옆면에 칠할 때는 원순열로 배정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서 정답을 30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순열은 n-1 팩토리얼이 되는 방법이 2가지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를 고정시킬 거냐, 돌려서 회전할 수 있을 거냐.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스토리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조금 응용시켜 볼까요? 자, 이걸 조금 응용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릴게요. 자, 이거는 직육면체예요. 직육면체. 자, 직육면체인데 한 면의 길이가 이렇게 생겼다고 1, 1, 2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자, 6가지 색을 가지고 저 직육면체를 칠해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빨간색을 칠하는 방법이 아까 전에는 무조건 한 가지였는데 여기다 칠을 하려고 봤더니 1, 1에 칠하는 방법과 1, 2에 칠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냥 빨간색을요 1 곱하기 1 면에다가 칠할 거예요. 자 여기다 칠했다고 하면 동일해요. 맞은편에 나머지 5가지 색 중에 올 거고 위에서 쳐다보면 어차피 옆면이라고 하는 건 정사각형의 한쪽씩 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4-1 팩토리얼 그래서 30가지를 칠할 수 있겠더라. 빨간색을 1 곱하기 1에 칠한다면 근데 이 빨간색을 1 곱하기 2에 칠하겠다면 뭐 이쪽 이걸 좀 눕힐까요? 얘를 눕혀서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1, 1, 2가 되는 거고, 1 곱하기 2에다가 빨간색을 칠하겠다고? 여기다 이렇게 빨간색을 칠하자. 맞은편에 5가지 색 중에 아무거나 칠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옆면을 돌리려고 봤더니 위에서 보면 직사각형이에요. 아까 전에 정사각형은 그냥 원순형이었는데 이 직사각형이 되면 짧은 변과 긴 변이 나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1 팩토리얼 하고 구분이 되는 두 개의 자리에 곱하기 2를 처리해요. 그래서 이 녀석은 60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1 곱하기 1에 칠할 수도 있고 또는 1 곱하기 2에 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의 정답을 90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원수에 있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쪽 패턴 내용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좀 공부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좀 지울까요? 자, 이런 고정의 개념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는 뭘로도 발전할 수 있냐면 두 종류 이상의 뭐라고 할까요? 사람 좀 이상한데 두 종류 이상을 원순열로 원형에 배정하려면 첫 번째는 원순열이고요. 두 번째부터는 직순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배치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고정이 된 거예요. 고정을 시키는 데 사용을 할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는 뭐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직순열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에 6명의 학생을 안 친다고 해요. 6명의 학생을 이렇게 안 친다고 해요. 자,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있다고 해요. 자, 남자 3명과 여자 3명을 마음대로 안 치라고 하면 당연히 6마이너스 실패 5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게 맞을 텐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 그냥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좀 번갈아가면서 교대로 안 치고 싶어요. 교대로. 그래서 남자야 너희들이 우선 가서 앉아주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주황색 부분에 앉는 거랑 하얀색 부분에 앉는 거랑 다르지 않나요? 다르지 않죠. 왜냐면 이건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돌려보면 동일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첫 번째 부류인 남학생들만 앉을 거니까요. 남학생들 앉아봐 이렇게 하면 3명이 줄을 쓰는 거예요. 3명은 3-1 팩토리얼.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앉게 되면 여학생들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앉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3팩토리얼. 그래서 첫 번째 부류가 원순열을 이루게 되면 두 번째 부류부터는 직순열을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기본적인 내용을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원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원순열 이야기가 유형 10번부터 14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유형 10번부터 14번까지 나타나 있어요. 136번부터 167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문제수는 좀 많아 보이지만 프리즈 같은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짝수번만 136번부터 167번까지 짝수번만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게 원순열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6번부터 167번까지의 짝수번을 지금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출석 체크도 좀 해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화면을 좀 켜달라고 했더니 뭐 또 바꿔보시나? 이분들 참 안 될 사람들이네.
중간중간 출석을 좀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땡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이제 오늘 뭐 짝수번 풀던지 홀수번 풀던지 할 텐데 나머지 문제들은 과제로 제출을 할 겁니다. 10월 안에 끝낼 예정이고요.
문제 풀었으면 앞에 간단하게 채점도 좀 해보시고요. 본인이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어색한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 때 좀 같이 잘 안 풀리면은 질문도 좀 해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실까요? 앞에 채점도 좀 해보시고. 자,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호 이야기하시거나, 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40번. 네, 140번 질문한 학생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둘러앉는데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있는데 원탑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래요. 우리 이웃한다고 하면 이 여학생 2명을 한 덩어리로 보겠죠. 그래서 여학생 2명은 한 덩어리로 보고 남학생이 4명 있다 이렇게. 그럼 전체 5명이 원탑에 앉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이웃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24부터 이어서 48까지라고 쓰는 게 가능합니다. 네, 이웃한다라는 표현은 직수열에서도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144번을 좀 보면 태희와 수지를 포함한 8명이 원형 탁자에 앉을 때 태희와 수지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자, 태희와 수지가 이웃하래요. 그럼 나머지 6명이 있는 거죠. 나머지 6명이 이렇게. 둘, 넷, 여섯. 네, 그래서 P는 위에서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아, 7명이 줄을 서서 앉는 건데 태희하고 수지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6팩토리얼 720에다가 2팩토리얼 곱하니까 1440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번에는 태희와 수지가 마주보고 하는 거죠. 그럼 태희하고 수지를 먼저 앉히세요. 태희하고 수지를 먼저 앉히세요. 2명이 먼저 앉는데 이 2명은 원수열로 앉습니다. 2-6팩.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직수열로 가서 앉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720까지. 2명이 원수열로 먼저 앉고 나머지 6명을 직수열로 앉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 더해보시면 2160까지라는 정답을 찾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질문도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166번. 네. 자, 166번은 뭐 입체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사각형 2개와 합동인 등변 사다리꼴 6개로 이루어진 팔면체가 있다. 팔면체의 각 면에는 한 가지의 색을 칠한다고 할 때 서로 다른 8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팔면체의 각 면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8면체라고 써 있는데 그림을 제가 성공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밑면에 색칠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팔면체라는 거는 뒤집을 수도 있죠. 이해할까요?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한 다음에 전체를 뒤집어서 같은 거는 같은 거라고 할 겁니다. 팔면체를 회전시킬 때 세 개 계열이 일치하면 같은 경우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윗면하고 아랫면에다가 색을 칠할 건데요. 색을 칠하는 방법은 원래 뭐 아래쪽에다 8개 중에 하나를 칠하면 위쪽에는 7개 중에 칠하게 될 텐데 이거 이후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좀 나중에 할까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8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하면 위에는 7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6개 중에 3개의 색을 골라서 위쪽에 옆면을 칠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3-1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럼 남은 아래쪽은 위쪽에서 원순열을 했기 때문에 아래쪽은 직순열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실까요? 그래놓고 이걸 뭐 할 거라고? 2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왜? 뒤집으면 동일하니까. 뒤집으면 동일하니까.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28 곱하기 20 곱하기 2팩 3팩. 여기가 6이 10인가요? 이게 560 곱하기 12 하면은 얼마예요? 0, 1, 1, 2, 0, 5, 6. 그래서 6720까지. 이렇게 해서 정답을 3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이런 것까지 내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158번도요. 자, 158번 문제는 이렇게 지금 영역이 몇 가지 영역이 있는지를 좀 구분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편의상 번호를 좀 적어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7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7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1번에는 아무거나 칠해도 되죠. 지금 7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에는 아무거나 칠해요. 그럼 방금 전에도 저희 입체 도형에서 했듯이 2, 3, 4번에 6가지 색 중에 3가지 색을 고르고 그 3가지 색은 원순열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바깥쪽은 안쪽이 원순열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은 직순열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7 곱하기 20 곱하기 2 곱하기 6 그러면 이렇게 곱해보면 얼마예요? 280 곱하기 6 68에 48, 60, 1680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158번도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원순열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원순열은 그냥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는 그렇게 뭐 적용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시작점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돌릴 수도 있고 고정시킬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러 가볼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는 좀 더 많이 봤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중복순열. 같은 것을 또 모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숫자 카드가 여러 장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도 1을 놓을 수 있고 두 번째 자리에도 1을 놓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순서들을 배열하는데 같은 것을 사용 가능해 라고 하는 게 중복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중복순열은 일단 기호가 있기는 해요. M파이 R. 이게 뭔데요? 이렇게 보면 서로 다른 N개는 R개를 중복을 허용하여 나열한다. 이걸 우리가 중복순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중복을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N장의 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R 자리 숫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의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는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쓰는 자리는 또 다시 그 카드가 다시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주어진 이야기가 N의 R제곱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기호는 그렇게 사용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자, 이 중복순열은 N의 R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 많이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함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해서 R개가 있고 공역의 원소가 1, 2, 3 해서 N까지 있다라고 치면 1번이 N개 중에 선택을 하겠죠. N개 중에 선택. 2번도 역시 N개 중에 선택. R번도 역시 N개 중에 선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일 먼저 중복순열을 고등학교에서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룬다라고 하면 함수 개수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다루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함수 개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하나 알고 가셔야 될 텐데요. 이 중복순열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능동. 누가 움직이는 건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누가 움직이는 건가. 우리는 함수라고 하면 정의역과 공역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 독립변수, 중속변수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요 독립변수 얘네들이 주가 돼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아, 1번이 1, 2, 3, 4, N 중에서 하나를 고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능동에 대한 개념이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편지 A가 있고 편지 B가 있고 편지 C가 있고 편지 D가 있는데 요즘은 뭐 우체통을 본 적이 없을 텐데 우체통도 우체통 A가 있고 우체통 B가 있고 우체통 C가 있을 때 야, 이거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방법이 4의 세제곱이야 3의 4제곱이야 왜 이렇게 질문하면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누가 능동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편지가 가는 거죠. 우체통에 편지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야, 너 누구한테 갈 거야? 저 셋 중에 갈게요. 저도 셋 중에 갈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아, 주어진 문제는 3의 4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군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능동의 개념을 좀 이해한다면 조금 뭐라고 할까 헷갈림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좀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합니다. 누적의 개념이 들어가는가 누적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가 이 두 가지 이야기만 좀 정리를 하시면 중복순열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손쉽게 해결이 가능하죠. 거기에다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복순열을 사용하는 형태들도 좀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누적의 개념을 쓴다는 게 뭔 소리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한테 깃발을 줄 거예요. 그래서 빨간 깃발과 노란 깃발 이렇게 두 개를 줍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깃발을 하나씩만 드는 거예요.
한 번에 깃발을 뭐 2개 이렇게 다 드는 건 아니고 한 번에 노란기든 빨간기든 한 번만 들 수 있는 형태를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깃발을 3번 들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라고 할까요? 몇 가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둘 중에 하나 고를 거고 두 번째도 둘 중에 하나를 들 거고 세 번째도 둘 중에 하나를 들 거기 때문에 2의 세제곱 이렇게 써서 8가지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3번까지 들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3번까지 든다는 건 3번만 들어라는 아닙니다. 첫 번째 한 번만 들어서도 깃발을 만들 수 있겠죠. 이해할까요? 여러분들 못 쓰고 저랑 먹점 아니면 찍인데 하나만 눌러도 기호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맥락으로 첫 번째 저는 이거 그러면은 한 번만 들 거예요. 한 번만 들어서 뭐 노란기든 빨간기든 만들 거예요. 2가지. 2번을 들어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번을 들어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요?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저 이거 누적이니까 다 더해서 14가지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돼요. 10가지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깃발을 몇 회 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뭐야 10개 만들려면 4번 들어야지 16번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누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10가지 만드는 데는 3번까지만 들면 누적이 되니까 10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해갈까요? 약간의 국어적인 문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누적과 능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중복순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일 수도 있고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고일 수학에서도 이 중복순열을 사용하면 좀 더 편해요. 편한데 어떨 때 쓸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369 게임 할까요? 369. 자, 369 게임을 할 때 물론 여러분들은 뭐 100단위까지 가본 적이 없을 텐데 1부터 내가 이거를 1000까지 만들겠다. 1부터 1000까지를 고민을 할 텐데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말을 한다고 할까요? 말을 하는 횟수는 몇 번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는 거 말고 말을 하는 횟수는 몇 번이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고1 아이들은 솔직히 이렇게 공부하는 게 뭐 맞을 수도 있어요. 한 자릿수에서 몇 번 말할까? 두 자릿수에서 몇 번 말할까? 세 자릿수에서 몇 번을 말할까? 지금 1000까지 갔으니까 네 자릿수에서 몇 번을 말할까? 괜찮아요? 또 네 자릿수에서 당연히 한 번 말하겠죠. 1000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자릿수에서는 몇 번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전체 9개 중에 369, 3개만 빼면 되죠. 그래서 9-3 해서 이렇게 쓸 겁니다. 두 자릿수에서는 몇 번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두 자릿수? 선생님 여기도 369가 없어야 되고요. 여기도 369가 없어야 됩니다. 이해할까요? 그럼 여기 369가 없는 건 몇 가지예요? 6가지겠죠? 여기는 1부터 세니까 여기는 0부터 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7가지. 그래서 6, 7에 42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3 씹으면 6이라고 그냥 바로 얘기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6 곱하기 7 곱하기 7 이해될까요? 그러면 7, 7에 49 곱하기 6 하면 6, 9, 54 6, 4, 24 294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342, 343
전체 343번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천은 좀 나중에 이거 뭐 천은 따로 생각한다고 치고, 그래 나 세 자리 자연수를 말할 거야. 세 자리 자연수를 말하는데 여기다 0부터 9까지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응? 여기 0 들어가도 괜찮아. 왜요? 0 들어가면 두 자릿수라고 생각할 거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넌 몇 가지야? 이렇게 보면 7가지 중에 하나야. 369만 빠지면 되니까. 여기도 369만 빠지면 되니까. 여기도 369만 빠지면 되니까. 이해가요? 근데 전체에서 하나 빼야 된다. 뭐가 빠지는 거죠? 0, 0, 0은 안 되잖아요. 0, 0, 0.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 하나 더해줬거든요. 1000 있죠, 1000. 네, 이거 1000 하나 이렇게 더하면 10의 세제곱. 그래서 344. 동일한 정답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될 경우에는 자릿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기본입니다. 자릿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기본인데 나는 뭐 중복수열을 이해할 거야 이러시면 저런 패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뭐 중복수열이 유형 15번부터 17번까지 나타나는데요. 문제도 같이 풀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170번까지 한번 볼까요? 자, 1층에서 3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하였다. 이들은 3층에서 6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어느 한 층에서 내리며 6층에서는 엘리베이터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내린다고 할 때 이때 내리는 모든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A, B, C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러니 3층, 4층, 5층, 6층에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A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몇 층에 내릴 거야? 나 4개 층 중에 아무 층이나 하나. 나도 4개 층 중에 아무 층이나 하나. 나도 4개 층 중에 아무 층이나 하나. 그래서 170번도 능동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64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72번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전구가 일렬로 장치된 신호판이 있다. 전구의 켜짐과 꺼짐으로 어떤 신호를 만들었다고 하면 최대 몇 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단 모두 꺼진 신호는 제외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첫 번째 불 켜지거나 꺼지거나 두 번째 불도 켜지거나 꺼지거나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2의 4제곱에서 뭐 하나만 빼면 돼요? 다 꺼진 거 하나만 빼자. 그래서 15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옆 페이지에 있는 뭐 177번 같은 경우가 신호를 만드는데 뭐 거기는 헷갈리지 않게 예쁘게 적어놨네요. 2개 이상 5개 이하로 사용하여 신호를 몇 가지나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써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뭐예요? 누적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2의 제곱부터 2의 5제곱까지 더해주시면 177번 정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자연수 만들고 자연수의 합도 표현해보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191번 좀 볼까요? 자, 191번 문제에서는 이런 식이에요. 다음 4개의 숫자 1, 2, 3, 4를 중복을 활용하여 만든 세 자리 정수를 크기 순으로 다 나열했다. 뭐 세 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넷 중에 들어갈 수 있고 넷 중에 들어갈 수 있고 넷 중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전체 64가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64개의 정수를 모두 더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64개의 정수를 모두 더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면 되냐? 100단위에 1이 나오는 거 몇 번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16번 나올 수 있죠. 100단위에 1이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10단위에 1이 나오는 것도 몇 번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16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1단위에 1이 나오는 것도 역시 16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나는 100단위에 나오는 1의 개수, 10단위에 나오는 1의 개수, 1단위에 나오는 1의 개수들을 더해서 111이 16번 나왔어 라고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든 3든 4든 동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111을 222, 333, 444가 모두 16번씩 나오는 걸로 계산할게. 이해하십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을 더한다기보다는 각 자릿수를 몇 번씩 등장했는지를 확인해서 더했다 라고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더하면 555, 555예요. 555를 두 번 더하니까 1110이죠. 1110을 16을 곱하면 6660에다가 1110을 더하니까 17760. 그래서 주어진 문제 정답을 3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복순열을 조금 뭐라고 할까 좀 활용하는 이야기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패턴으로 나와 있는 게 중복순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유형 15번부터 유형 17번까지의 역시 짝수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형 15번부터 17번까지의 짝수번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까지 한 다음에 잠깐 쉬어볼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지승이 너는 지금 프린트가 없지 않니? 프린트를 주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프린트를 보내드릴게요. 아하, 우리 여진 씨도 없어요. 잠시만 기다리시죠. 우선 잘안 되니? 잠깐만요.
하시고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또 남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82번 문제 좀 볼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8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건물에서는 내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각 자리 숫자가 0 또는 1로 이루어진 6자리 숫자열의 보안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6자리 숫자열에 숫자 1이 연속하여 3개만 나오는 보안 카드로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다면 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는 보안 카드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인식법이죠. 영하로 1을 가지고 만들어 보라고 하고 1이 연속해서 3번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저희는 1, 1, 1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여기 0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1, 1, 1 그럼 여기 양옆에 0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1, 1, 1, 1, 1 이런 식으로 마지막은 1, 1, 1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질량이 같고 이렇게 두 개가 질량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녀석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2의 제곱까지요. 이렇게. 여기에 뭐 2요. 여기 뭐 두 가지. 여기 2의 제곱까지.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숫자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직접 좀 나열해 보시는 거고요. 사이드에 있을 때와 중앙 진출할 때 양 옆에 이웃하는 개수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도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과제로 아니다 토요일이 아니라 주중 과제로 수열 프로라고 했었는데 잠실여고는 집합을 풀어오시면 됩니다. 잠실여고는 집합을 풀어오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수열을 풀어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수열 풀다 보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앞줄에 앉고 뭐 아이가 어떻게 앉아라 이런 문제 있는데 그때도 사이드에 앉을 때와 중앙에 진출해서 앉을 때가 좀 다르다 이런 걸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질량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182번이었고요. 180번, 186번 두 문제 더 풀어볼게요. 180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수건을 들어올리거나 내려서 300개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최소한 몇 개의 손수건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들어올리거나 내려서 300개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고 할 때 최소한 몇 개의 손수건이 필요할까요? 손수건이 몇 개 필요하냐고? 뭐 조금 들어올리거나 내려서 만든다고 하니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두 가지. 두 번 올려서 만들 수 있는 게 2의 제곱까지. 이렇게 누적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수건이 몇 자리라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5제곱 더하기 6제곱까지 하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이거 다 더하면 혹시 이런 거 알아요? 여기에 1만 더 더해져 있으면 1부터 이만큼의 합은 2의 7제곱 마이너스 2야. 뭐 이런 거 알고 있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더하면 2의 7제곱 마이너스 2예요. 2의 7제곱 마이너스. 선생님 저는 2의 7제곱까지 더할 건데요. 여기까지 더하면 2의 8제곱 마이너스 2.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뭐 2의 8제곱까지 더하면 이건 2의 9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은 300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2의 8제곱이 256이기 때문에 300개가 되려면 2의 8제곱까지 더해줘야 돼서 순수가 8번 이렇게 위아래로 들었다 내렸다 해야 된다. 그래서 8자리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무적의 개념입니다. 180번은 무적의 개념. 물론 뭐 이걸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은데, 네, 그냥 이 정도는 알면 좋겠습니다. 186번 볼까요? 세 숫자 1, 2, 3을 중복을 사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경우의 수 공부할 때 합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 이 합의 법칙이 나중에는 경우의 수나 집합이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NA, NB, NA 집합 P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지, 이런 이야기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 나 1, 2가 다 쓰이는 걸 계산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1, 2가 다 안 쓰인 걸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복순열이라면 1, 2가 다 없는 걸 빼는 게 중복순열하고는 좀 더 맞아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선생님 저는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4제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1하고 3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2하고 3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이해갈까요? 거기다 3만 구성하는 거. 선생님 이건 왜요? 봐봐요. 이 녀석은 2의 4제곱, 이 녀석은 2의 4제곱인데 얘는 여기서 빼겠죠?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요겁니다. 얘하고의 교집합.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81에서 31을 더해서 50개라고 이해하면 하시면, 네, 186번 정답이 처리가 되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1하고 2가 다 있는 걸로 계산했어요. 그러시면 이제 공부할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열 예를 들 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50까지로 정리를 할게요. 여기까지 질문 받으면 질문 다 나온 거 맞죠? 네. 현장은 질문 없으십니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 같은 것이 있는 수열 이야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저희는 N-커뮤니케이션 R과 N-커뮤니케이션 R을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했어요. N-커뮤니케이션 R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 중 이렇게 해도 되죠. R개를 뽑아서 R개를 일렬로 나열했어. 그래서 NPR이라는 기호를 N-커뮤니케이션 R하고 R-팩토리얼을 곱했어 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근데 이거를 컴비네이션 입장에서 해석해달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 중 그냥 R개를 뽑았어. 그러면 NCR 입장에서는 NPR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R개의 순서가 없어. R개의 순서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R개의 순서가 필요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n 콤비네이션 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었어. 이렇게 말을 해주면 해결이 되겠죠. 이해갈까요? 그러면 팩토리얼로 나눈다는 의미는 순서를 없앤다. 순서를 없앤다는 의미는 구분을 없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순서의 구분을 없애고 싶을 때는 팩토리얼로 나눈다라는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도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희들한테 PSS 패스라는 4장의 카드를 주고 이렇게 4장의 카드를 주고 얘네들이 일렬로 나열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일렬로 나열하니까 4장은 4팩토리얼일 텐데 우리 눈에 누가 구분이 안 될 거냐면 얘네 두 개는 구분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2팩토리얼로 나눠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은 이 같은 것은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팩토리얼로 나눠줄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진화를 시키면 AA, BB, CCC 이런 거 나열해봐. 7개의 문자를 나열을 해봐. 근데 2개, 3개 구분이 안 되니 우리는 2팩, 2팩, 3팩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하실까요? 그러면 방금 전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1, 2, 3 있는데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는 1, 2를 모두 포함하는 4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 2만 사용하는 거, 1, 2, 3을 모두 사용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1, 2만 사용한다면 1, 1, 1, 2와 1, 1, 2, 2와 1, 2, 2, 2를 나열하시면 되죠. 1, 2만 사용한다고. 그럼 이 녀석은 몇 가지 아니면 4팩을 3팩으로 나눠서 4가지. 이 녀석은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서 6가지. 이 녀석은 4팩을 똑같이 3팩으로 나누니까 4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하고 2만 사용하는 경우의 수는 넷, 6, 넷이어서 14가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1, 2, 3을 다 쓰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1, 1, 2, 3도 있고 1, 2, 2, 3도 있고 1, 2, 3, 3도 있단다. 괜찮아요? 또 이런 거 배열하려고 하면 4팩을 2팩으로 나눠서 24랑 2니까 12가지인데 가만히 보니까 다 동일하죠. 두 개의 문자가 동일하게 있고 나머지는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36가지. 그러면 이 녀석은 전체의 36가지가 돼서 앞단하고 정답이 동일하게 50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나는 1, 2를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1, 2를 기준으로 생각할 거야. 이런 아이가 있고 전체적인 윤곽을 보고 지금 물어보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고요. 뭐 점수를 잘 내는 친구들은 보통은 전체에서 6번을 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확인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인 공식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은 간단합니다. 엠팩 중에 서로 같은 게 A게 있고 B게 있고 뭐 이러면 나누면 된다. 근데 이 같은 것이 있는 수열 공부는 경우의 수 문제에서 너무너무 좋아한다. 좋아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경우의 수에서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게 경우를 나누는 연습을 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문제를 풀 때도 여기다 뭐 했어요? 여러분들 뭐 알지 모르겠지만 경우를 나눕니다. 1하고 2만 사용하는 거, 1, 2, 3을 사용하는 거. 그래놓고 1하고 2를 사용할 때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경우를 나누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단원이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가장 큰 뭐라고 할까 장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선호하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4시 그 4개짜리를 2개로 배열하라고 시켰을 때는 그건 조합으로도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은 경우를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게 적합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은 약간 뭐라고 할까 응용되는 상태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응용되는 상태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일부의 순서가 정해지면 이 일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A, B, C, D, E, F, G 둘, 넷, 여섯, 일곱. 자, 7명이 나열을 할 거예요. 일렬로 쓸 건데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음이 얘죠. A하고 M밖에 없죠. 모음. A하고 E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A가 E보다만 앞에 섰으면 좋겠대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A라는 문자가 E라는 문자보다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A라는 문자가 E라는 문자보다 앞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A하고 E를 같은 네모칸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빈 칸, 같은 네모칸. 그러면 우리가 배열을 할 때 이렇게 7개를 배열하겠다. 이렇게 7개를 배열하는데 이 2개는 서로 구분이 되지 않아서 이 편으로 나누겠다. 괜찮아요? 그럼 빈칸 2개가 어딘가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배치가 됐을 때 뭐 하라고 시키면 되냐면 무조건 앞에 있는 빈칸에 A를 넣고 뒤에 있는 빈칸에 E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내가 순서를 정해주는 건 없잖아요. 자동 배정이죠. 배정이 되더라도 자동 배정. 그래서 일부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일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요 일부를 뭐로 보는 거냐면 같은 문자 취급을 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같은 문자 취급을 한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최단 경로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솔직히 이 최단 경로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합의 법칙을 좀 적용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굳이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 풀다라면 사각형이 되게 예쁘장하게 나올 때 그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사용할 거고 그 이외에는 그렇게 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갖추고 있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형 18번부터 문제들은 엄청 많습니다. 유형 18번부터 23번까지 이야기가 전부 다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하고 얘하고 거의 뭐 같죠. 자, 그래서 이걸 뭐 다 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몇 문제씩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형의 일단 첫 문제하고 마지막 문제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괜찮은 문제들이 있으면 좀 다루어 드릴게요. 자, 유형 18번에 192번 좀 볼게요. 괜찮죠? 192번? 자, 192번. 리멤버가 포함된 정보를 문자 정보를 1년으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R이 2개 있고요. E가 3개 있고요. M이 2개 있어요. 그리고 B가 하나 있죠. 둘, 넷, 여섯. 네. 그래서 8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눌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이야기고요. 이런 거 계산하면 조금 귀찮은데 분모가 요 3팩토리얼 이렇게 보시고 8을 이렇게 좀 지워요. 7팩토리얼 5040 이런 거 좀 외우신다. 저희가 2팩토리얼부터 7팩토리얼까지는 자주 등장하는 숫자라서 좀 외우라고 방학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40을 3으로 나누니까 3, 6, 3, 3, 6, 18, 3, 8에 24, 1680까지 이렇게 해서 192번의 정답을 3번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4번으로 좀 가볼까요? 자, 204번 뭐예요 이게? I, S, O, S, C, E, L, E, S. 자, 이렇게 셋, 여섯, 아홉. 네, 9개의 알파벳을 모두 사용하여 일렬로 배열할 때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P,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Q라고 하자. 자, 일단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덩어리가 줄을 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 바꿔도 그만이니 안 바꿔도 그만. 그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뭐 곱하기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P는 6팩토리얼이어서 720까지. 자, 이제 모음인데요. 모음은 I하고 O하고 E가 있죠. 그래서 모음이 양 끝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 케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케이스를 나눠서 I, O, E를 배열합니다. 둘, 넷, 다섯. 자, 지금 I가 있고요. O가 있고요. E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열하는 게 제일 좋니? 이렇게 보면 같은 문자가 있을 때 이렇게 같은 문자가 있을 때 그러면 같은 문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쪽은 요 안에 있는 뭐 I하고 S 3개하고 O하고 C하고 L로 네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7팩을 3팩으로 나뉘었죠. 이렇게. 선생님, 이제 여기가 다른 문자가 올 거예요. 자, 다른 문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2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2가 들어가면 가운데 놓을 때는 2는 그냥 단일 문자로 들어갈 거고 2가 없다라면 2는 중복돼서 구분이 되지 않는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질량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IO이니까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집어넣고 곱하기 몇 이러면 돼요. 아닙니다. 2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달라요. 자, 2가 없을 때는 I하고 O를 배열하죠. 배열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서 2팩이라고 쓸 거고요. 우리는 7팩을 3팩, 2팩으로 이렇게 나눴다라고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선생님, 이제 2가 쓰여요. 그래?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여기든 둘 중에 하나를 드세요. 앞자리든 뒷자리든. 그래놓고 나머지 I오 둘 중에 하나를 또 여기다 넣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2, 5, 뭐 이런 식으로. 그럼 2하고 5가 쓰였으니까 나머지 7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거는 네, 같은 거는 S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 계산을 해보겠다고 하면 7팩을 3팩으로 나눈 게 몇 개 있어? 하나, 넷. 그래서 6개 있습니다. 3팩하고 6이 약분이 되니까 정답을 5040, 7팩토리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240번은 5040번 이제 더 해야 되나요? 5760. 정답 5번이라고 써주시는 게 204번 문제가 됩니다. 괜찮죠? 자, 페이지를 뒤로 넘길게요. 자, 페이지를 뒤로 넘겨서 유형 19번에 20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05번 문제. 1, 2, 3, 4, 5, 5. 네, 이렇게 6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이거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지금 205번은 1, 2, 3, 4, 5. 5만 좀 특이하네. 그래서 끝자리가 1인 경우와 끝자리가 3인 경우는 질량이 동일할 거고 끝자리가 5인 경우는 좀 다르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1, 3으로 끝나라고 하면 나머지 5개를 배열하는데 5 2개가 구분이 되지 않아. 이런 게 1하고 3 2개가 있고 5가 끝자리로 오면 그냥 5팩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2개 다 합치면은 5팩이 2번 더해지니까 240까지 이렇게 해서 205번 정답을 적어줄 수 있고요. 자, 214번으로 가볼게요. 자, 00 2334. 자, 6자리가 있는데 6자리 정수 중 짝수의 개수는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짝수니까 끝자리가 0으로 끝나냐 끝자리가 2로 끝나냐고 나뉘어지겠죠. 자, 우리 0이 들어갔다고 치면 나머지 이걸 배열을 할 건데 이거 배열하는 방법도 뭐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좀 많이 쓰는 방법은 그냥 나열을 합니다. 그냥 5팩을 3팩으로 거기서 0이 맨 앞자리 들어오는 것만 빼자. 0이 맨 앞자리로 들어오면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지 않겠냐. 이해가세요? 0이 맨 앞자리로 들어가면 이렇게 3개 있으니까. 자, 2가면 뒤로 가요. 2가면 뒤로 가면 전체 00333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는 거고요. 거기서 0이 맨 앞자리로 온다라고 하면 4팩을 3팩으로 나누는 걸 계산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이런 것도 빨리 연습하시는 거예요. 120, 60이면 20개, 4개, 그래서 16개. 아래는 음악풀이 10개예요. 4개죠. 6개. 전체 짝수의 개수는 22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유형 19번이었고요. 20번 문제로 좀 가볼까요? 자, 유형 20번에 21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행사장에는 현수막을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5곳이 있다. 현수막은 A, B, C 세 종류가 있고 A는 1개, B는 4개, C는 2개가 있다. A는 1개, B가 2개, C가 4개가 있다. 자, 이때 현수막 5개를 택하여 5곳에 설치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본 다음에 가하고 나를 정지했습니다. A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고 B는 2곳 이상 설치를 해야 된대요. B가 4개구나. 죄송합니다. B가 4개, C가 4개. 그러면 우리는 B를 기준으로 가야겠죠. B가 2개 설치될 때, B가 3개 설치될 때, B가 4개 설치될 때. 괜찮아요? B가 2개 설치된다면 A도 뭐 고정된 거니까 그대로 A를 쓰고 B가 2개냐, 3개냐, 4개냐. 그런 다음에 C를 뭐 맞춰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2팩을 2팩으로 나눠요. 120을 4로 나누니까 30이라고 쓰고요. 5팩을 3팩으로 나눠요. 120을 6으로 나누니까 20이라고 쓰고요. 2팩을 4팩으로 나눠요. 전체 쉬운 5가지군요. 그런 식으로 경우 나누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뭐 별거 아니죠.
220번으로 가볼까요? 220번. 자, 어느 건물에서는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각 자리의 수가 0과 1로 이루어진 8자리 문자열에 보안카드를 사용하는데 보안카드 8자리 문자열에 1의 개수가 5개이거나 문자열의 처음 4자리가 0110이면 이 건물을 통과할 수 있다. 보안카드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1의 개수가 5개. 아니면 시작이 0110. 8자리. 이렇게 생겨먹으면 보안카드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합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집합을 빼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이 5개 있다. 1 5개? 8팩토리얼을 5팩, 3팩으로 나누는 거지. 나누어 보시면 56 이렇게 나오습니다. 83. 뭐 같은 논리예요. 계산해 보시면 56개 나와요. 그 다음 0110으로 시작하면 이 뒤쪽에는 뭐가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중복순열이죠. 중복순열. 0110으로 시작하면 이거는 중복순열 16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거 두 개의 교집합. 0110으로 시작하고 1이 5개가 있어요. 0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0110으로 시작하고 이걸로 나열하는 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더라. 그래서 두 번 더해지는 건 안 되니까 이거 4팩을 3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4가지로 바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6, 16을 더해서 4를 빼주시면 70 빼기 4니까 68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220번도 해결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경험하는 연습을 해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유형 2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2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일부의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수학책에도 종종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21번 스터디죠. 스터디를 배열을 하는데 STU는 반드시 이 순서대로 그리고 DY가 있죠. 그럼 우리는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STU를 같은 문자 취급해라. 그래서 20가지로 배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221번이고요. 229번 좀 볼까요? 3개의 서로 다른 음료수 A, B, C에 뚜껑이 달려있고 안에는 각각의 음료가 들어있습니다. 각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료의 뚜껑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이때 새 음료수의 뚜껑을 열어 서로 다른 모든 음료를 마시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뭔 소리죠? 3개의 서로 다른 음료수 A, B, C. 아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문제를 이게 참 국어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겠는데 뚜껑을 따야지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럼 뚜껑을 따고 바로 마실 수도 있지만 뚜껑을 먼저 따놓고 A 뚜껑 따고 B 뚜껑 따고 C 뚜껑 따고 그리고 뭐 B부터 마시고 A부터 마시고 뭐 이렇게 순서도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A라는 음료를 뚜껑을 따는 행동을 스몰 A라고 할게요. 그리고 마시는 행동을 라지 A라고 할게요. 이해갑니까? 그럼 스몰 B, 라지 B, 스몰 C, 라지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뚜껑을 먼저 따야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유지가 돼야 돼요. 앞에 소문자가 뒤에 대문자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 이해가세요? 그럼 우리는 이거 두 개를 같은 문자, 이거 두 개를 같은 문자, 이거 두 개를 같은 문자. 그래서 6개를 나열을 하는데 2개씩, 2개씩, 2개씩 같은 문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20을 8로 나누니까 90까지. 그래서 정답을 90까지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적으로 조금 난해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229번은 이런 패턴. 뚜껑을 따야 음료수를 마실 수 있으니까
마시는 행위와 뚜껑에 따른 행위를 나타내고 그것들을 어떻게 패치하는가를 물어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유형 22번, 23번으로 가보시면 저희 이 문제는 어때요? 경우의 수 단원에서도 나오는 문제죠. 체단 경로에 대한 이야기고, 체단 경로의 이야기는 솔직히 예쁜 사각형으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는 뭐 이런 패턴들이 나타날 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35번을 좀 볼게요. 235번이 학교 시험지에도 종종 나와요. 자,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째는 이렇게 늘어지죠. 그래서 네 칸, 다섯 칸째 이렇게 늘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A에서 시작을 해서 B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제일 쉬운 방법 이거 있죠? 중학교 때 배웠던 합의 법칙. 그거 쓰세요. 그거 쓰시는 만큼 빠른 게 없습니다. 1, 2, 3, 4, 5, 6, 4, 9, 15, 내려올 때 9, 9, 더해지면 24, 36, 46. 그래서 235번의 정답을 틀렸다. 42가지네. 잠시만요. 1, 2. 이게 35번. 저 어디 틀렸죠? 1, 2, 3, 4, 5, 6, 4, 9, 15. 24 플러스 9번. 24 플러스 9는 33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235번 정답을 42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패턴의 문제가 뒤에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쭉 나와 있고 뭐 장애물이 있어서 못 가는 그런 형태들 문제들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정도에서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제로 풀어오시면 될 거라고 보여요. 조금 쉬었다가 이쪽 관련 문제들 풀이를 좀 시켜볼까 합니다. 지금 12시 5분 전이죠? 자, 11시 55분인데 15분 쉬는 게 국룰이니까 12시 10분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그때는 화면도 좀 키시고 정리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쉬는 시간 가질게요.